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토마토 정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또 추위에 감기 걸리지 않게 컨디션 조절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략 제시해 드리는 거 잘 참고하시고 잘 실천하셔서 좋은 결실 맺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지금 코스피 이번 주는 계속 조정 흐름이 나왔는데 지금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올 한 해 주식 시장을 보니까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하락만 하고 있으니 그죠? 많이 좀 지쳐있는 흐름들이 있었겠죠. 올해를 보면은 계속 조정 흐름이 나오고 있었으니까 투자가들의 입장에서는 올 한 해는 좀 많이 힘든 구간을 좀 보내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연말에 이제 산타 할아버지라도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산타 할아버지도 이제 여유가 없으셔가지고 그죠? 다음 시점으로 우리가 연기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올해 산타 랠리가 올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았잖아요. 그죠? 코스피 종합주가지수가 2135까지 조정이 나왔었는데 올해 바닥 나왔다. 그리고 산타 랠리가 나와서 올해 수익률 게임을 좀 펼칠 거다. 그죠? 예,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들도 많았고 또 반대로 2135 아직 저점 멀었다. 1700, 1600 폭락장을 기다려라. 뭐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걸 또 여러분들은 보시고 나름대로 전략으로 선택을 하셨을 거고. 산타 랠리 왔습니까? 안 왔는데요. 1700 왔습니까? 안 왔는데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우리가 작년도 8월 달로 가볼까요? 부동산 시장에서는 영끌족이라고 있었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패닉 바잉을 했던 이런 시기가 있었고 또 3,300 요 기간 동안에는 뭐 3,600 간다. 이제 장밋빛 전망이 많았던 이 시기 동학개미 운동, 뭐 서학개미 운동 이런 게 되게 많았잖아요. 자, 동학개미 운동, 서학개미 운동이 뭐 1,700 조금 더 과거로 가봅시다. 이 1,400대 동학개미 운동이 있었냐 이거예요. 서학개미 운동이 1,400대, 1,500대 있었냐 이거예요. 3,300, 3,000에 있었어요. 더 비싸게 사려고. 신용으로 주식을 사게끔 부채질했던 시기가 요때입니까? 요때입니까? 여러분. 이번 코로나 이전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IMF도 겪었고요. 그 다음에 2003년도 카드 사태도 겪었고 LG 카드 사태도 겪었고 리만 사태도 겪었어요. 리먼 사태 미국에서 이 신용 부도 수합 그죠? 서브프라임이 문제 발발되면서 전 세계 금융 시장이 패닉으로 빠졌던 요 시기에 폭락 이후에 2000에서 뭐 890까지 폭락 이후에 어마어마한 랠리가 나왔었잖아요. 자동차, 화학, 정유주 막 시세가 10배씩 나왔단 말이에요. 심한 기업들은 뭐 15배, 대형주가. 차화정 랠리가 890에 나왔습니까? 아니면 2200 막 이거 돌파할 때 신고가 때 나왔습니까? 차화정 랠리에서 여러분들 차화정을 샀으면 인생이 한 단계 크게 레벨업이 되는 건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를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는 그냥 주식뿐만 아니라 인생에 대한 방향성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도 좀 많이 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주식을 가지고 만나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지만, 이 주식도 자본주의적 관점으로 바라보면 자본시장 내에서 되게 작은 거예요. 부동산 시장도 있고, 경매 시장도 있고, 외환 시장도 있고, 채권 시장도 있고, 그 부분에 되게 작은 시장인 거예요, 지금 주식시장은. 근데 주식시장 안에서 주식시장을 다 쳐다보려고 하니까 우물안 개구리가 되는 거죠. 이 자본주의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이 시스템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서 전략을 세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이 자본주의를 지배하지 않습니까? 돈을 지배하는 건 법이거든요. 그래서 한 국가나 사회를 형성하거나 한 조직이 움직이는 데 있어서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돈이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돈은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죠. 시스템. 그죠? 차화적 랠리가 내가 자동차나 화학 정유주 샀으면은 여기서 반토막이 났어도 그 주식은 5배, 10배가 갔어요. 계좌가 신고가하고도 한참 더 나왔다, 이거. 근데 그 차화정이 여기서 친절하게 나왔냐고요. 여기서 차화정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요 구간에서 차화정을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었을까요? 팔기 바빴을 것 같은데. 악재는 얼마나 많았을까? 근데 누구는 주식을 사고 누구는 주식을 저 자리에서 팔아요. 뭐 IMF 때는 별반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승자가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승자가 되기 위해서 이 게임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시각각 바뀌는 기사들이나 다양한 변수들, 예측하지 못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걸 맞출 생각을 1도 하지 말라 이거예요. 지금 현재 종합주가지수는 2300이고 외국인 수급은 이렇고 기업들의 실적은 요거니까 앞으로 미래는 이럴 거다. 아니다. 여기까지. 이거 다 뭐라고요, 여러분? 알 수 없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쓸데없는 데다가 시간 1도 허비하지 말라 이거예요. 어차피 못 맞춘다. 그럼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다. 돈 버는 방법 따로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만 보는 거예요. 그게 해결됐냐 안 됐냐. 그리고 나서 그 키워드가 잡히면 이걸 디테일하게 가는 겁니다. 이게 세부 전략인 거고 이거에 따라서 실력차가 확 나는 거예요. 수익 났던 거 좀 비중 조절했다가 다시 밑에서 사고 이런 조절이 이 디테일의 차이가 여러분 이게 먼저 정립이 돼야 돼요. 자, IMF가 터졌어요. 여기서부터 돌아섰네요. 낙폭과대 때문에 올라선 겁니까? 이 하락은 왜 하락했죠? IMF 때? 달러가 부족해서 IMF 터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달러 부채가 해결돼야, 달러를 확보해야 터닝 포인트가 나오는 거예요. 기업들이 빅딜 해가지고 빅딜 조치를 해서 살아난 게 아니라 이 하락을 이끌었던 게 IMF 때는 달러였기 때문에, 달러가 없는 게 문제였기 때문에, 근본 원인이었기 때문에 이 달러 부채를 해결해야만. 그러니까 IMF에서 달러를 제공해 주니까 그때부터 추세 전환이 되는 거예요. 이때 이제 빅딜이나 이런 기업들이 좀 가속화가 되는 거죠. 달러가 문제였기 때문에 달러가 해소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해결돼야만 추세가 나오는 거고, 그게 아니면 밑에서 기간을 다지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 자, 2008년도 요 시기입니다. 리먼 사태가 터졌어요. 전 세계 금융시장이 망가졌습니다. 악재가 있겠죠. 여기가 뭐 AIG 그룹도 파산하고, 리먼도 파산하고, 베어스탠도 파산하고, 그래서 뭐 때문에 하락하고, 환율 강세 흐름 보이고, 앞으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 하나, 신용 경색, 돈을 안 빌려주더라.
금융기관이 마비가 된 거야. 그래서 국민은행이 도이치뱅크한테 돈을 못 빌려요. 왜? 금융기관끼리 서로 돈을 안 빌려주려고. 왜? 못 믿으니까. 파산될지도 모르니까. 리먼 때문에 종합주가지수가 892포인트 간 게 아니라 신용 경색이라는 걸 해소해야 된다고. 그죠? 그래서 정부가 보증해 주잖아요. 도이치뱅크 너 국민은행한테 돈 빌려주는데 네가 만약에 돈 떼었어? 내가 보장해 줄게, 정부에서. 시티은행한테 돈 빌려줬어? 내가 돈 보장해 줄게, 연준이. 그러니까 그 조치가 나오기 전까지는 기술 반등인 거고, 신용 경색이란 그 키워드를 제압해야만 추세가 만들어지는 거고, 이때 신용 경색이 해소가 되니까, 가장 큰 문제가 해소가 되니까 미국이라는 이 소비의 축이 중국으로 소비의 축으로 넘어가는데 그 정점에 있었던, 중심에 있었던 자동차, 화학 주식들이 랠리가 나온 거죠. 차화적 랠리가 나와서 시세가 터진 게 아니라 그 전에 신용 경색이라는 게 해소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리고 나서 차화적 랠리, 수년간 박스. 이 박스인데 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가 100조에서 120조 정도 벌었다고 했잖아요. 12월 결산법인들이. 정고점 돌파하다가 빠지고 유럽 재정위기 때문에 빠지고 뭐 여러 가지 등락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반도체가 도와주지 않으면 랠리가 안 나와요. 반도체 이익 집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해외가 신고가에 가도. 그래서 박스권 돌파하는데 반도체가 빅사이클 터지니까 랠리가 나온 거고, 반도체가 안 도와주니까 그냥 박스권에 갇힌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서비스업 중심으로 구성된 나라가 아니라 제조업을 기반으로 구성된 나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돈은 번다 이거야. 100조는. 그러니까 순간적인 저점은 깨질 수 있으나 박스권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랠리가 나오는 거죠. 이건 왜 무너졌겠어요? 반도체가 무너지니까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원위치가 된 거고. 자, 코로나가 터졌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전략 제시해드리는 거는 생존과 관련된 겁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살리는 데 있어서 요거를 잡느냐 못 잡느냐에 따라서 확감도 다를 거고요. 비중에 대한 이 편차? 이 전략에 대한 이 디테일이 이거 있어야지 아마 여러분들 세우실 수 있을 거예요. 안 그러면 매번 이제 끌려다닐 겁니다. 진짜 이렇게 투자하려면 이거 잡아내야 돼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키워드를. 자,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2200에서 1440까지 대폭락이 나옵니다. 코로나가 원인이었기 때문에 코로나를 해결해야 살아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코로나를 해결했잖아요. 백신 나오고 치료제 나오고 유동성 뿌려주고, 그래서 랠리가 나온 거고. 자, 3300에서 3000 있었을 때 이 하락 원인이 뭡니까? 요거하고 달라요. 이 키워드는 코로나 이후는 미국 연준이 목적이 경기 부양이었어요. 연준의 머리 꼭대기가 여러분 뭐에서 출발했냐면 경기 부양에서 출발했어요. 그래서 좀 적자가 난다거나 실적이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 전체적인 큰 틀이 연준이 이 돈의 방향을 경기 부양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싸게 사도 더 비싸게 사주는 자금들이 들어올 수밖에. 왜? 그냥 출발 자체가 경기 부양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돼?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경기 부양이 목적이었던 거예요. 자, 두 번째 줄은 경기 부양이 목적입니까? 연준의 머릿속이 지금 어떻게든 전 세계 경기를 살리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면 물가 잡기 위해서 금융 긴축이 목적입니까? 러시아 전쟁도 있고 환율 관련된 것도 있고 기업들 어떤 실적 둔화에서 오는 설비 투자의 어떤 지연도 있고. 근데 그건 다 뭐다? 메인 키워드가 아니다. 출발, 연준의 출발은 뭐예요? 지금? 금융 긴축이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추세 상승이 나오기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장기 하단 박스 전략을 제시했었죠. 장기 하단 박스 전략. 그때가 6월달, 7월달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죠? 2660하고 2030 중장기 박스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2135에서 터닝포인트 됐을 때 여러분들이 제시했던 게 2410이었고 위쪽으로는 2500, 아래쪽으로는 90포인트 뺀 자리 한 2300, 한 20 정도 제시했던 것 같아요. 추세 상승을 논하는 게 아니라 하단 장기 박스를 우리가 대비한 전략을 세워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장기 하단 박스가 진행이 된다면 주식으로 수익 내기 어렵겠네요.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저는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상승장 때는 그럼 돈 버셨냐? 고점 랠리 나왔을 때, 고점 박스가 갇혔을 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상승장 때 돈 못 버는 사람은 하락장 때도 못 벌고요. 하락하는 구간에 계좌 방어 못 하는 사람은 횡보장 나와도 계좌 방어 못 해요, 여러분. 주도주 랠리 먹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또 주도주 랠리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사고력이 다른데? 먹어본 사람이 또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상승장이냐 아니면 하락장이냐 횡보장이냐, 그죠? 요 구간에서 전략을 상승장 때 유용한 전략을 쓸 거냐 아니면 하락할 때 횡보할 때 유리한 전략을 쓸 거냐, 이런 어떤 선택의 문제인 것이지 사실상 장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공포로 가는 시장만 아니라고 한다면. 근데 저는 공포가 더 커지는 시장을 일단 지나갔다고 보거든요. 신용 경색이 극심하게 좀 달했었던 6월달과 7월달, 여기서 대규모 물량이 청산이 됐으니까.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는 환율을 안 건든다 이거예요. 1370원 깨지고 나서 안 건드려요. 그리고 유가가 지금 다시 뭐 $100 가진 않잖아요. 그죠? 자, 지금 연준의 출발은 어디서 출발한다고 해서 금융 긴축, 물가 잡는 게 제일 목표예요. 근데 유가와 환율을 안 건드려요. 이러면 해볼 만한 거예요. 주식시장에 대해서. 좀 박스 전략 이어간다고 보고 있는 거고, 대신 우리가 어떻게 수익을 낼 것이냐는 또 다른 문제가 되겠죠. 첫 번째 전략이 있고 두 번째 전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 말씀을 좀 드렸는데, 첫 번째 전략은 금리 5%를 이기는 훌륭한 기업을 싸게 사는 전략이 하나 있는 거고요. 지금 구간에. 내년도에 최소한 금리가 한 5%면 10% 이상은 성장을 해야지 메리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10%나 15% 이상은 성장을 해야, 은행에 놓으면 5%인데 안정적으로 리스크 없이 싸우더라도 메리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기업들이 싸게 사는 전략이 하나 있는 거고, 지금은. 두 번째, 금리 5%를 못 이기는 기업, 산업군들은 내년도 5%도 성장 못 해요. 이런 기업들은 지금은 장기 하단 박스 전략이니까 싸게 사는 게 아니라 언제 사는 거예요? 투매 때만 사는 거예요. 왜? 금리 5% 이기는 훌륭한 기업이 아니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제가 이걸 지금 필기를 못해요. 여러분. 이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5%를 이기느냐 안 이기느냐가 앞으로 계속 중요한 키워드로 자리 잡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종목으로 한번 우리가 가보면 첫 번째, 금리 5%를 이기는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 좀 걸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 밸류에 대한 계산을 전문적으로 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 정도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많이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해되시죠? 예. 첫째, 시장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시장하고 비교를 하는 건데 종합주가지수는 지금 6월달하고 7월달에 저점을 안겠고요. 9월달에 저점을 안겠어요. 그죠? 이 저점을 안겠어요. 9월달. 그럼 지금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주식들 가운데서 9월달 저점 깨진 주식들은 1번에 해당할까요? 2번에 해당할까요? 2번에 해당하는 거예요. 제가 자동차나 뭐 금융주나 뭐 리츠 관련된 주식들이나 사례 많이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이 방송 통해서. 지수보다 먼저 저점을 깬다는 얘기는 이 얼마 안 되는 이 돈들 가운데서 먼저 회수했다는 얘기니까. 그럼 1번에 해당하는 주식은 어떤 주식일까요? 금리 5%를 이길 수 있는 기업. 최소한 지수는 지금 2,500을 못 넘어갔잖아요. 이걸 못 넘어갔잖아요. 그죠? 이걸 못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1번에 해당하는 주식들은 요 자리를 넘어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은 2,500을 못 넘어갔는데 2,500을 이미 넘어가 있어야 되는 주식이었다. 그런 주식들이 조정이 나오는 걸 보면서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재무제표 한번 보는 거고. 그 나머지 1번에 하고 2번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들은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알 수가 없으니까. 이것만 하더라도 종목들이 되게 많이 나눠줄 겁니다. 그리고 이 게임을 이게 일주일 만에 돌아설지 3개월 만에 돌아설지 6개월 만에 돌아설지는 알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유리해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유리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일단 기본적으로 신용이 대규모로 청산이 되면서 개인 물량들이 많이 빼앗겼고, 그리고 두 번째, 지난주 제가 이동평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정배열로 만들 수 있는 상황으로 유리하게 가고 있다. 불리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의 현금 비중과 어떤 기업들 쪽으로 내가 비중을 모아갈 것이고 어떤 쪽을 줄일 것인지에 대한 부분부터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나가면 되지 않겠느냐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종목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기준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5시 26분인데 내일이 또 크리스마스 이브잖아요. 그리고 이제 일요일에 이제 크리스마스인데 크리스마스 때 9시 때 제가 오늘 이 내용 했으니까 종목 가지고서 공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전달하도록 할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그때 참여하셔서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한 주 수고 많이 하셨고 전략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투자 김정수 전문가였습니다.